안녕하세요. 김사면 변호사입니다. 24번째 함께 배우는 법, 함께법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송 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 소송 비용 확정 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해볼 텐데요. 우리가 예전에 변호사 비용과 관련된 공부를 했을 때 그때 소송 비용과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오늘은 그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서 그 외에 주로 인지세와 송달료 등이 소송 비용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소송 비용을 만약 재판이 승소를 했을 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소송 비용 확정 신청 제도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소송 비용과 관련된 이런 제도가 존재를 할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만약 갑돌이가 을돌이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을돌이가 갚지 않는다. 그랬을 때 갑돌이가 을돌이에게 100만 원 갚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을돌이가 100만 원을 지급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을돌이가 돈을 갚지 않았다. 그랬을 때 우리가 첫 시간에 소장 작성법이라는 강의에서 배웠듯이 자력구제가 인정되지 않죠. 갑돌이가 을돌이를 찾아가서 돈 내가 가져갈 거야 라고 강제로 뺏어갈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 소를 제기해서 오랜 노력 끝에 판결을 받고 그 판결문을 바탕으로 해서 강제 집행을 통해서 자신의 채권을 반환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 갑돌이로서는 아무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을돌이가 순순히 100만 원을 줬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채무자인 을돌이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쓰지 않아도 되는 비용 100만 원을 또 100만 원 이상의 재판 비용을 들게 되겠죠. 변호사 비용과 그 밖에 소송 비용을 고려하면 굉장히 많이 큰 금액이 될 텐데, 어쨌든 자신의 100만 원을 반환받기 위해서 쓰지 않아도 될 그런 소송 비용을 썼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이 끝난 뒤에는 만약 갑돌이가 승소를 했다면 자신이 쓰지 않아도 될 그 소송 비용을 을돌이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바탕에서 소송 비용 확정과 관련된 제도를 우리가 보면 되는데, 우선 간단하게 법률을 한번 보면 민사소송법 제98조를 보면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라고 해서 소송비용을 만약 패소를 했다면, 을돌이가 패소를 했다면 갑돌이가 자신이 썼던 그 소송비용을 을돌이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제110조를 보면 소송비용의 확정 결정이라고 해서 1항을 보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라고 규정해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우리가 소장 작성법 그 이후에 소장과 판결문이라는 그 강의에서 소를 제기해서 우리가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 판결문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어떻게 나오는지와 관련된 실제 판결문을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 판결을 보면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근데 그 구체적인 액수는 아직 산정이 되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만약 끝났다면 1심이 끝난 뒤에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서 구체적인 소송 비용액을 정하여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만약 항소를 했다면 항소심이 확정된 끝난 이후에 아니면 대법원까지 갔다면 대법원이 확정된 그 판결이 확정이 됐을 때 바로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해서 구체적인 소송 비용액을 산정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최근에 제가 신청했던 소송비용 결정 확정 신청과 관련된 신청서를 한번 볼까요? 이 신청서를 보면 소송비용 확정 결정 신청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당사자들을 특정을 하고, 이것은 우리가 소장 작성법에서 많이 배웠죠. 어떤 서류를 제출을 하든 신청하는 자가 누군지 그리고 상대방이 누군지와 관련된 내용은 특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 취지를 보면 우리가 소장 작성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청구 취지라고 했죠. 그것처럼 이것은 소가 아니라 결정을 구하는 신청이기 때문에 그 신청을 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담고 있는 것이 신청 취지고, 이 당사자 사이에 이 법원 1심 판결, 2심 판결, 대법원 사건까지 판결에 의해서 피고가 상환해야 할 소송 비용액이 얼마임을 확정한다라는 이런 내용을 신청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이유를 보면 이러한 신청인이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이 사건에 대한 이 재판들에 대한 소송 비용에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소송 비용의 확정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다라는 내용의 신청서가 작성하게 되고 소장 작성법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1강에서 배웠던 소장 작성법에서 공부를 했듯이 어떠한 주장을 하더라도 그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받기 위해서 증거를 통해서 그 객관적인 제3자인 법원을 설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설명을 굉장히 강조해서 드렸었죠, 몇 차례. 그것처럼 이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서도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었으니까 소송비용을 확정해 주세요라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들을 첨부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청서 뒷부분에는 첨부 서류에서 판결문과 송달 확정 증명원, 인지 송달료 영수증, 변호사 비용 영수증 이런 각종 이런 비용을 신청인이 사용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용한 이 비용을 피고로부터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이것이 사실입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들을 덧붙여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각종 법과 관련된 자료는 siwo.com 블로그에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 찾아오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한계법 자료는 siabooks.com에 이 자료들을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했을 때 그것이 이제 결정이 내려졌을 때 소송비용 확정 그 결정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